안녕하세요. 강북구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111페이지의 민간임대주택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번입니다. 준공공임대택이란 일반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번 준공공임대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4년이 아니라 8년이죠. 그래서 2번을 답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3, 4번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 5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란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 지구 말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이를 건설, 공급,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임대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안들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입니다. 여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하며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이라 하고 그 임대 의무기간은 8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비교되는 것으로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존재하는데 그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과 단기 임대주택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임대 의무 기간을 8년 이상으로 정하고 단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임대 의무 기간을 4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 저렇게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 형태를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표현하는데 이 주택임대관리업에 있어서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을 전대받아 자기 책임으로 임대 관리하는 것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선관주의의무라는 말을 많이 보셨지만 여기에서는 자기 책임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것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형은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를 맡아 임대료 징수와 주택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 등의 업을 담당하는 것을 위탁관리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민간임대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 임대주택사업에 부도 발생 사실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2번입니다. 등록증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번 시, 군,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필수적 등록 말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임의적 말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하여야 한다. 중요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자격 취소나 등록 말소 시에는 미리 청문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시군구청장은 등록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주시는데, 현재 민간 임대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구분해 놓겠습니다. 여기 민간 임대사업자는 등록 절차와 관련되어 임의적 규정 대상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 공법이 아닌 사법의 방법으로 충분히 주택을 임대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집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집 빌려주죠. 그러한 것들은 민법에 의한 임대사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하는 자를 공법 규정에 해당되는 민간 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했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실 공법에 따라 임대사업하는 자는 전체 임대사업자 중에 3%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과 관련되어서는 민간 임대법에서는 이미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해당 임대사업을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하는지, 일반 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하는지, 그리고 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지, 매입 임대택을 공급하는지, 그리고 민간 임대의 주택의 기본적인 종류, 기업형 임대주택, 그리고 준공공 임대주택,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지를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등록에 있어서는 단순히 임대사업자 하나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외 임대하게 되는 민간 임대택의 종류까지 각각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과 관련되어 저렇게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주시는데, 특별히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때에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때 최소 300호, 300세대 이상일 때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민간 매입 임대택을 공급하고자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100호, 100세대 이상일 때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임대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1호, 1세대 이상의 민간 건설 임대택, 민간 매입 임대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 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 결격 사유를 하나 마련하고 있는데, 특별히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을 때 그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임대사업과 관련되어 부도 발생 사실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사업자 등록과 관련되어 중요한 결격 요건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두고 있지만 민간임대법에서는 부도, 바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하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등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반환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부도 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도를 중요한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사업자는 법령 위반하게 되면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등록 말소와 관련되어 특별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는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로 정해놓고 있는데 참 특이한 내용으로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이후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가 된다는 점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해 주실 것은 임대사업자의 등록과 관련되어 특별히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등록하게 되었을 때 민간 건설 인테리어 공급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300, 민간 매입 인테리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100 이상이었을 때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민간임대법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건설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는 300,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그래서 각각 300 들어가면 되죠. 다만 민간 매입주택의 경우는 100 이상이었던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민간임대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업무 범위 중에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1번을 정답에 넣습니다. 여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은 민간임대법에 따르게 되면 민간 건설 임대택으로 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때, 그리고 승강기,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인 때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신청 시까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은 임대사업자의 고유 업무이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할 일 아니죠. 2번 임대차 계약의 체결, 3번 임차인의 입주, 명도, 퇴거, 4번 시설물의 유지, 보수, 개량, 5번 임대료 부과, 징수.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와 비교되는 것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민간임대법에 따라 등록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등록에 대해서는 이미 사항인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관련되어 필수적 등록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현재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것으로 주택의 임대관리 대상 호수가 100호, 100세대 이상의 경우는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탁관리형의 경우는 300호, 300세대 이상일 때 시군 구청장의 필수적 등록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형이 위탁관리형의 3배 정도의 업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로 관리하는 호수 세대가 100호 이상이라고 하면 필수적 등록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에는 그 자본금 2억 원 이상 그리고 전문 인력 2명 이상 확보한 때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사무실 당연히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형의 경우는 그 자본금 1억 원 이상 그리고 전문 인력 1명 이상 확보한 때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기 관령 주택 임대 관리업을 충족하게 되면 위탁 관령 주택 임대 관리업의 요건은 자연스럽게 갖춘 것이죠. 그래서 민간임대법에서는 특이한 사항으로 자기 관령 주택 임대 관리업자로 등록했다면 위탁 관령 주택 임대 관리업의 등록을 마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자기 관령 주택 임대 관리업자로 등록했다면 위탁 관령 주택 임대 관리업은 자연스럽게 의제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반대로 하면 틀리겠죠. 그리고 주택임대 관리업자와 관련되어 주된 업무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관령 주택임대 관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위탁 관령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징수 그리고 임대택과 관련된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업무 범위에서 중개업을 제외시킨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특징으로 자기 관령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의제하는 것과 보증 가입 의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관령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통의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이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제공하게 되면 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저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전대하여 자기 책임으로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자기 관령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징수하고, 특별히 소유자에게는 약정했던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게 된다면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깡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저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주택 소유자에게는 3월 이상의 임대료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 보증금 전액 반환하기 위한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령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 관령과 달리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의제하고 보증 가입 의무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특별히 필수적 등록사항, 원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은 임의사항이지만 관리하는 호수 세대가 자기 관령은 100, 위탁 관령은 300 이상이었을 때 필수적 등록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꼭 기억해 놓습니다. 자기 관령은 2억, 위탁 관령은 1억 이상이었고, 업무 영역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처리하게 되지만 중개업은 배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업무 영역, 업무 범위와 관련된 사안이 되게 될 겁니다. 꼼꼼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5번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그 등록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빈칸에 적합한 것, 연결한 것을 각각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민간 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토지 사용 가능한 시기부터 몇 년,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날부터 준공일부터 몇 년,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임대 주택 공급과 관련된 기간을 각각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구분해 주실 것은
여기 민간 임대택과 관련되어 민간 임대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이 교재 나온 이후에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관련된 내용들로 바꿔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민간 임대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했다고 하면 토지 사용 시기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6년 이내 민간 임대를 취득하지 않았을 때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분양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택 분양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체가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분양계약 체결하게 되면 실제 주택을 공급받는 날은 3년 정도 지나야만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3월 이내 민간 임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면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와 관련되어 개정된 자료 다시 이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지금 당장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일정한 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또는 남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게 되었을 때 저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이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6년 이내 민간 임대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가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이 아니라 3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그때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받아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4년 이내 임대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면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임대사업자가 민간 매입 임대택을 공급받게 되었다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공급받기로 사업주체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공급계약 체결한 때에는 분양계약 체결한 때에는 주택건설 사업이 한 2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거나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매입 임대택과 관련되어 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 민간 매입임대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집을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3월 이내 임대택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택의 취득과 관련되어서는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이후 6년, 4년, 3년, 3개월 다양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좀 규모 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6년 그리고 건축허가 받아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4년 분양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3년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3개월 이내 해당 임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취득하지 않았을 때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6년, 4년, 3개월, 3년 그렇게 4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6년, 4년, 3년, 3개월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6년,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4년, 분양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3년, 매매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3개월 이내 민간 임대를 취득하지 않았을 때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한 자도 직접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죠. 그러면 저 기업형 임대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6년 내 임대차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에 관한 문제는 우리 개정 자료 한번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 줘야 될 겁니다. 6번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기 관련 주택임대관리업의 필수적 등록 대상은 100호 이상이다. 위탁 관련의 경우는 300 이상일 때 필수적 등록 대상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자기 관련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위탁 관련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자기 관련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요건, 자본금 2억 원 이상, 그리고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기 관련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했다고 하면 그보다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위탁 관련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대해서는 의제해도 되죠. 3번입니다. 자기 관련 주택임대관리업의 자본금 기준은 1억 원 이상이다.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자기 관련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위에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보증금 전액 반환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임대인을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임대료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 끝나는 다음날 말일까지 자본금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구분해 놓게 있습니다. 좀 특이한 일인데요.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관련되어 등록사항이 변경되게 되면 변경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신고는 15일 이내에 하며, 만약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폐업하게 되었다고 하면 나 사업 안 한다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30일 이전에, 폐업일 30일 전에 말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폐업하게 되면 폐업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폐업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7번 함께 보십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되어서는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를 3가지 정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리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처분 받은 경우로서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합산하여 12월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등록증 대여 시에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1번입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 입힌 경우.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 없는 경우,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번, 등록 기준 갖추지 못한 경우. 5번, 등록증 대여한 경우.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관련된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 3가지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처분 받은 경우로서 영업정처분 기간이 합산하여 12월 초과하거나 등록증 대여한 때.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되어서는 등록, 시군구청장에 등록해야 되고 필수적 등록 대상이 무엇인지, 자기 관령은 100호, 위탁 관령은 300 이상이었던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관리업의 업무 영역,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살펴주시고 특징에 관한 사항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법령 위반 시에
등록 말소, 영업정처분 가능한데 필수적 등록 말 사유 세 가지였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처분 받은 경우로서 영업정처분 기간이 12월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등록증 대여 시에는 필수적 말사유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8번 함께 보십니다. 토지정의 우선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방공사는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불과하고 민간 임대를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게 되었을 때 민간 임대를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죠. 2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종전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 붙인다. 경쟁 입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지방공사는 토지를 매각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토지를 취득한 자로부터 착공 통보 없는 경우에는 판매 특약 내용에 따라 판매 절차 시작해야 한다. 국공지를 민간 임대택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한 때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판매 대상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일부를 1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체가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었을 때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공급하며 그 공급 대상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4번 틀린 지문이죠. 5번입니다.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 임대택 건설 사업이나 민간 임대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 건설 사업보다 우선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8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민간임대법에서는 적용 대상으로 민간임대과 관련된 용어 구분하는 게 1이고, 두 번째, 저 민간임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었을 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택을 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공급 절차와 관련되어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받아 민간 임대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간 임택의 건설 절차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법에 따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주택법과 건축법의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임대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었을 때 정책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 우선에 관한 사항 3가지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첫 번째,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국공지를 민간임대를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 줄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조성하거나 소유한 토지를 주택법에 불과하고 민간 임대택 건설하려는 건설 임대사업자에게,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우선 공급하여 임대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되어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 만약 이 국가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여 조성하게 되면 저 조성한 택지 중에 3% 이상을 민간 건설, 임대주택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고, 최근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되어 수도권에 있는 정부 투자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땅을 종전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전 부동산과 관련되어 우리 한전의 본사 땅을 현대기아자동차가 취득하여 건물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 부동산, 그런 땅을 말하는데, 이러한 종전 부동산을 민간 임대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타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이러한 종전 부동산을 공급하게 되었을 때 완전 경쟁 입찰이 아니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일정 정도 제한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제한 경쟁 입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한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으로 임의사항이지만, 국가가 택지 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한 택지가 있다고 하면 조성 택지 중에 3% 이상을 민간 임대택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해당 임대택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때 건설은 착공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착공 사실을 해당 토지를 매각했던 국가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착공 통보가 1년 6개월 내 없었다고 하면 빨리 민간 임대택 건설하라 촉구 대상이 되고,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환매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 통보와 관련된 환매, 조치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놓는데, 주택의 우선 공급입니다. 여기 주택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하나 기억해놔야 됩니다. 가끔 사업체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건설했지만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여 그 통째로 기업 임대 사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주택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우선 공급 대상에서 배제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전부를 기업 임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지 일부만 공급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여기 주택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 우선 공급의 적용 대상인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제외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선 공급 방법 대상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한 우선 공급, 그리고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각각 임의사항이라는 것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입니다. 여기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입도로와 지역난방시설입니다. 이러한 진입도로 등은 분양하는 주택과 임대하는 주택에 각각 설치 가능한데, 분양주택단지보다 임대주택단지에 먼저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간선시설에 대한 우선 설치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선과 관련된 사항은 최근 민간임대법을 새로 만들면서 대폭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8번 문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9번 함께 살펴봅니다. 공익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적합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12회 때 마지막 기출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에 민간임대법으로 바뀌면서 새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살펴보시는데, 특별히 공익사업자라고 하면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자 지정 누가 해주는지 그리고 지정 요건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본문을 봐놓습니다. 임대사업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택인 민간 임대택을 100호, 100세대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종전에는 90이었는데 이번에 80%로 바꿨습니다.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서 그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 시행하기가 현재의 곤란한 때 시도의사에게 시도의사 동원해 놓습니다. 마지막 시험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틀린 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누가 한다? 시도의사에게 한다. 그래서 그 요건과 관련되어 주거지대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 임대택을 100호, 1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부지의 80% 이상을 매입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는 지도의사에게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과 80이 조합되어 있는 2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민간임대법 최근 개정된 사항이 좀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 개정 자료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0번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